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전반전 경기 2대1로 홈앤쇼핑이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후반전 4명의 선수가 모두 착석해 있고요. 먼저 4국입니다. 한승주 선수, 이창석 선수, 96년생 동갑내기이자 삼지명의 맞대결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대국, 최철한 선수와 심재익 선수의 만남인데요. 아직까지 승점이 없는 최철한 선수.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었죠. 네, 강정훈 선수에게 좀 착각이 겹치면서 패배를 했었고요. 역대 KB리그 승수는 단연코 1위입니다. 지금도 계속 기록을 갱신해 가고 있고요. 심재익 선수 1라운드 이지현 선수를 만나서 패배를 했습니다. 초반이 꽤 진행이 됐어요. 네, 우상귀 모양이 좀 독특한데요. 근데 우상귀 모양을 보시면 이 두 대구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최철원 선수가 100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초반에 한 칸 띄고 어깨 짚는 수 워낙 좋아합니다. 워낙 좋아하는 기사이기도 하고 지난 라운드에서도 이렇게 걸치고 한 칸 뛰는 수를 들고 나오기도 했었고요. 어깨 짚는 수도 워낙 좋아하고 이 최철원 선수는 초반에 좀 고압적으로 돌이 위로 가면서 상대를 낮게 누르고 모양을 펴는 것을 좋아합니다. 흑은 일찌감치 귀를 좌하기와 좌상기를 파내면서 실리작전을 펼치고 있고요. 우하기와 우상기도 지금 흑귀이기 때문에 정말 일찌감치 사기생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이 다가가자 이쪽으로 협공을 하면서 실리 후에 이제 백의 모양을 지어 나가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심재익 선수가 2년 만에 다시 또 바둑리거로 복귀를 했는데 각오가 버스 기사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은 올 것 같네요. 어떤 뜻일까요? 보통 뭐 팀이 잘하고 본인이 못하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뭐 버스 탔다고 하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지 않고 직접 버스를 운전하겠다, 팀을 이끌어 나가겠다, 버스 기사가 되자. 네. 그런 뜻이겠죠. 다른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뜻으로 한 건 아닌가. 그런 뜻이라고밖에는 풀이가 안 되네요. 버스 기사가 되자. 심재익 선수가 최철한 선수를 만나서 GS 칼텍스배 예선전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 심재익 선수는 빨리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이 재작년에 부진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을 거고 그게 마음의 짐으로 남으면은 실력 발휘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리그에서 9연패까지도 해봤고 정말 이 연패를 하면 팀에게 미안하고 또 다음 판 둘 때 더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한 판 빨리 이기는 게 중요해요. 한 판을 이기는 순간 마음의 짐 훌훌 털어버리고 본인 실력 발휘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고요. 그 한 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요. 사실 재작년에도 만난 상대들이 김지석, 박영훈, 강동윤, 안국현, 안성준, 이지현 선수 같이 상위 지명하고 많이 만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패가 계속되면서 또 그런 강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재작년 마지막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 탈출은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도 네. 뭔가 보여주고 뭔가 재작년보다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빨리 잊어버리고 바둑에 집중해서 정말 한 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심재익 선수 입장 뭐 저도 겪어보기도 했었고 네, 올해 시작도 이지연 선수에 이어서 최철환 선수. 그렇네요. 정말 강자들만 네. 골라서 만나고 있네요. 수려한 합천처럼 이제 신예들이 터트리는 순간이 오게 되면 강팀으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항상 감독님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선수 그리고 기대하는 선수가 좀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기 마련이거든요. 기대와 또 걱정이 동시에 있죠. 리그에 적응을 잘 해서 팀의 주전 그리고 정말 기대 이상의 실력을 거둘 수 있는 어린 제목들, 또 반대로 말하면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자, 조철원 선수는 흑이 중앙을 한 칸 뛰었는데 그 방면은 받아두진 않았고요. 우하 쪽 날 일자로 향했습니다. 귀는 그래도 받아둬야 하는 거군요. 뭐 이쪽으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뭐 강력하게 들어간다면 이쪽을 끊어가면서 좌하 쪽 또 하변 쪽을 먼저 공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다 보니까 백이 두게 되면은 백이 안방 차지하게 되고 흑이 쫓겨나는 그림이 되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흑이 사기생이 됐어요. 네, 흑 사기생은 거의 뭐 백이 물론 뭐 이렇게 젖히고 웬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기생 벌써 완성이 됐고요. 사기생이지만 흑이 크게 집을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크게 집이 난 것은 아니고 뭐 한 8집 이렇게 모아서 좀 사기생은 했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백에 이제 나중에 결국 상변 모양이 되겠죠. 상변 백 모양을 좀 효과적으로 지워가면서 실리의 우세를 좀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판을 짜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흑이 하변 모양을 좀 더 돌봐야 할까요? 둔다면 한 칸이면 가장 무난하기는 한데요. 너무 무난해서 사실은 이수보다는 뭐 악수는 아닐 것 같아요. 뭐 격언대로 중앙으로 한 칸 팀이 악수 없다. 이수가 좋은 수 또는 정수인 이유는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좀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막았을 때 끊는 수를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수는 당연하다 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뭐 밋밋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뭐 인공지능 참고도를 보지 않아도 85점 이상은 되는 수 아닐까. 85점, 90점짜리 수는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가 어렵네요. 네. 여기서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가 어렵습니다. 한 칸은 사실은 뭐 거의 누구나 일감으로 떠올릴 만한 수고 다음 한 수가 이쪽을 단수치고 뭐 늘어서 실리를 먼저 차지를 할지 아니면은 또 그냥 느긋하게 한 칸을 띄워둘지 아니면 바쁘게 상변 쪽으로 침투해 들어갈지 여기서의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한 수가 이 바둑의 골격을 결정지을 것 같고요. 상변을 침투한다면 우선 갈라치는 수는
가장 쉽게 둘 수 있고요. 이렇게 두면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쉽게 뒀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백의 이 석점 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는 수도 많이 두어지는데 이제 이 수를 나중에 공격하는 수법을 보는 거죠. 다가오면은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요즘에는 간혹 두어집니다. 천천히 둔다면은 아예 지켜놓고 가는 것도 있는데 우선 백이 먼저 자리를 잡고 두면은 백의 형태가 좋아지고 침투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둔다면 상변 쪽이 아닐까 싶고요. 시작하겠습니다. 40초 후입니다. 한 칸 뛰는 수가 역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 약수 없다라는 격언은 맞는데 좀 느슨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백이 받아주면 괜찮은데 뭐 이런 쪽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득인지 모르겠고 또는 백이 과감하게 손을 빼고 여기 지켜버리는 순간 상변 형태가 아주 좋아지거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지금도 끊어가는군요. 글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쪽이 포인트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변 백이 안정되어 있어서 좀 다른 건가요? 여기, 네, 그렇죠. 여기 돌이 없었을 때 끊어갔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돌이 있을 때 끊어간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정리 잘못해서 후수를 잡고 이쪽을 뺏기면 그냥 그대로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 포인트는 상변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단수치고 미는 게 많이 두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단수치고 는 거는 좀 비상수단입니다. 이 뜻은 막으면 여기를 젖혀있는 수가 이 백의 형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건데 우선은 백이 어딘가를 지켜둔 다음에 끊어잡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백의 자세가 우선 약간 어색한 건 맞아요. 원래는 딱 호구 쳐야 되는 자리가 백이 오히려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좀 어색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백이 자리만 잡아 놓으면 여기 끊어 잡는 거 절대 선수에다가 딱 잘못해서 정말 백이 선수 잡는 날이면 흑이 두어서 오히려 손해봤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선택부터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상황에서 백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형세고요.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여기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흑이 마음이 좀 급할 것 같아요. 상변을 가지 않고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네. 후수 잡으면은 뭐 별로 득본 것도 없거든요. 좀 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좌변을 한 칸으로 바짝 쉬어갑니다. 지금도 한 점을 끊어 잡는 게 선수인 거죠? 끊어 잡을 수도 있고요. 흑은 이쪽 받아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머리가 나와 있으니까 받아주면 쭉쭉 밀어가겠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밀어가도 여기 머리가 나와 있으면 아까울 것이 없다. 근데 사실은 하나 끊어놓고 중앙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철환 선수 스타일로도 그렇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4번 남았습니다. 흑은 받아주면 뭐 이런 식으로 씌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백 모양을 좀 괴롭히는 걸 보겠다라는 것 같고 백이 뭐 이쪽으로 민다든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여기 한 점 끊어 잡아서 우수를 물어도 흑이 받아야 된다면 네. 굳이 여기 급하게 받을 필요 없이 중앙 나갈 수도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아주네요. 초읽기도 하나 사용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 편이 좀 더 낫다고 봤을까요? 뭐 받아줘도
못 뚫을 것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흙이 끄는 것의 목표가 좀 불분명합니다.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닌 것 같아요. 공격이라고 하자니 좌변 안정되어 있는 돌이고 네. 하변도 공격당할 돌 아니죠. 수비라고 하자니 네. 사실 수비라고 한다면 그냥 한 칸 뛰는 것만 못하죠. 일곱, 여덟, 아홉,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니면 그럼 과연 목적이 뭐냐. 그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곳을 두다가 상변까지 뺏기면 오늘도 좀 출발이 긴장을 하고 있네요. 네, 출발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맥점인 자리를 붙여갔는데요. 계속 끌고 나올 수 있을까요? 백에게 뭔가 위협적인 수법은 아닙니다. 지금 끌고 나와도 받아주면 우선은 봉쇄가 쉽지 않고 봉쇄가 되더라도 백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두어놓고 날일자 정도로 씌워서 우선은 봉쇄해 두고 백을 아래서 살게 만들겠다, 강요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봉쇄를 했을 때 백은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때요. 네. 근데 막히는 자세가 워낙 두텁기도 하고 또 사실은 받아두어도 바깥쪽에 흠집을 남겨둘 수 있다면 그냥 받아두는 것도 전혀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뒀을 때 끊어 잡고 손 빼더라도 그냥 잡히지는 않겠지만 30초. 하나, 그냥 잡히지는 않겠지만 막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흙이 두터워지죠. 네.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손 빼는 것보다는 뭔가 흠집을 남겨두고 후수를 잡더라도 흠집을 남겨두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한 수 가치가 있는 자리군요. 네. 아니면 뭐 바로 나가는 것을 네. 꾀한다든지. 최철한 선수라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너붙여서 계속 바깥쪽으로 뚫고 나가자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가지고 네. 나가네요. 이렇게 끊는 것은 바로 나가 끊는 자세가 괜찮죠? 끊으면 잡아서 나가는 거는 역시 잇고 바깥쪽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나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뚫는 것은 역시 이쪽으로 뚫고 나갈 수가 있죠. 또는 가만히 나가더라도 30초. 하나, 둘, 셋. 그럼 네. 뒤로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근데 뒤로 받는 건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쌍립으로 두기만 하더라도 두 점이 잡혔어요. 네. 두 점 건드려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중앙을 또 받아야 할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긴 한데 그럼 이제 뚫리게 되면 네, 뚫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을 때 백은 나가서 끼우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약점을 남겨두는 의미로 또는 그냥 단수 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그림이 됐던 흙이 여기 끊어가는 데에서부터의 변화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끊는 것 절대 선수라고 보면 집도 줄어들었고요. 네. 백을 공격하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백이 하변과 좌변 그리고 중앙 쪽에 집이 나면서
양쪽이 연결이 됐죠. 네, 흑이 얻어낸 것이라고는 여기 한 5집 정도 만든 건데 아홉, 백집이 흑집보다 더 많이 늘었고 백이 흑보다 더 두텁고요. 그러니까 지금 끄는 이후는 실패예요. 그래서 차라리 중앙 한 칸이 나았다고 얘기해 주셨던 거군요. 네, 둔다면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중앙 칸이 나왔고 아니면 사실은 포인트는 그때는 상변 삭감 또는 상변 침투였거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쪽 두터움이 생겼다고 보고 백을 좀 괴롭혀 갑니다. 네. 심재익 선수는 좀 차분한 편의 기풍이지 않나요? 셋,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뭐 제가 도우지는 못했고요. 일곱, 재작년에 심재익 선수가 이제 저랑 같은 팀이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심재익 선수와 저와 제가 속해 있던 팀이 최하위를 하는데 저와 같이 둘이서 둘이서 이제 최하위에 일조를 하다 보니까 바둑을 많이 봤습니다. 심재익 선수 같은 팀으로서 많이 봤는데 상당히 차분하고 침착하고 잘 정돈된 바둑을 두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반발할 때 또는 더 강하게 두어야 할 때 거기서 약간 멈칫하는 느낌? 일곱, 여덟, 아홉,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성적이 부진하다 네. 보니까 약간 좀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고 분명히 최철원 선수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한 거 보면 분명히 실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무대에서 하나, 얼마나 심리적 둘, 셋, 부담감,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실력 발휘를 하느냐가 다섯, 이 선수에게는 계속 좀 여덟, 숙제로 남아있을 거예요. 중앙을 지켜둔 건가요? 지키고 경우에 따라서 이 쌍립으로 나가는 수를 노리겠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우선은 백이 끊어잡는 수가 선수라면 뭐 하나 받아둘 수도 있지만 손을 뺐다고 봤을 때도 흑이 이도를 움직여서 뭔가를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백이 언제든지 뒤로 돌아가서 살 수도 있고 셋, 봉쇄도 안 되는 자리고 네. 한술 더 뜨네요. 따끔한 자리인가요? 응수타진이죠. 이쪽으로 이으면 나중에 이렇게 두어서 살려나가는 수를 보겠다. 이쪽으로 이으면 중앙 쪽에서 뭔가 활용하는 여지를 네. 남기겠다.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자, 3라운드 마지막 경기 포스코 케미칼과 홈앤 쇼핑의 대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현재 스코어 홈앤 쇼핑이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이고요. 자, 후반전 이창석, 한승주 그리고 최철한, 심재익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최철환 선수가 여기를 두고 좀 최철환 선수도 약간 뜬금없는 이선을 붙였거든요. 네. 여기는 왜 뒀을까요? 넘어가진 건가요? 아니 넘어가지도 못했고 이렇게 두겠다는 뜻도 아닐 테고요. 끊는 것은 이렇게 억지로 끊는 것은 오히려 흑이
쉽게 사는 형태가 나올 뿐더러 네. 이수가 악수가 됩니다. 아, 정말 이렇게 늘어두네요. 이렇게 두려고 했군요. 많이 낙관한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나가는 수를 아예 이쪽을 살아버리면서 나가는 수가 별게 없게 만들고 네. 부쩍 끌면서 이 돌도 그냥 안정을 한 셈 치고, 사실 저는 아예 손 빼고 뭐 상변을 둔다거나 했으면은 30초. 하나, 백이 많이 앞선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이렇게 받아주어도 하변에서의 여기까지의 진행은 내가 많이 네. 앞섰다라고 보는 것 같고 조금 몸조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상변은 흑이 먼저 가게 되는데요. 자, 화점 아래쪽 3선으로 들어갑니다. 들여다보고 이어준다면 이렇게 막아서 자세를 잡는 게 괜찮아 보이고요. 한 칸 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흑이 지금부터의 한 수 한 수는 흑 쪽에서 좀 치열하게 계속 백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좌하 그리고 하변에서는 분명히 좀 실점을 했기 때문에요. 네. 흑 쪽에서 좀 치열한 진행, 한 수 한 수의 백을 압박하면서 뭔가 득점을 딸 수 있는 진행을 잘 찾아가면서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막상 백도 집이 많은 형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집이 많지는 않은데 흑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기생이긴 합니다만 그 사기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작은 집들을 모았거든요. 다 합쳐도 40집이 채 안 납니다. 백은 이미 8, 10, 뭐 여기만 한 15집 이상의 두텀, 또 상변도 또는 좌상기 쪽도 뭔가 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백이 확실히 두기 편한 것은 맞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부처받은 건 기부근의 정리가 좀 더 잘 이뤄진다는 건가요? 뭐 이었어도 흑이 막았을 텐데 그랬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있는 거나 붙이는 거나 큰 차이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길 안 이으면 맞는군요. 네, 여길 이으면 어차피 백이 늘거나 젖혀 이어야 되는 형태였고요. 귀는 끊어두면 그냥 뒤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받아두면 상할 걱정은 없습니다. 우변을 막아서 두텁게 정리해 둡니다. 좋은 자리죠. 흙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고 받아라라는 압박의 의미도 있고요. 나중에 이런 곳으로 백이 오게 되면 우변의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우하 쪽을 압박하면서 뭐 잡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득을 볼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고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넷, 다섯, 여섯.
자, 흑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있고요. 심재익 선수도 스타일 자체가 뭔가 무리를 해서 변화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참고 기다리면서 정말 한 발 한 발 쫓아가다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추격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같이 좀 인내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어받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늘어서 수상전이 불리합니다. 뒤로 받아둬야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형세 판단할 때도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는 선수들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많이 활용하는 선수들은 예전에는 형세 판단을 하다 보면 내가 몇 집 정도 좋겠구나 아니면 그냥 내가 두기 편하구나 이 정도로 지금 이런 이제 국면이라고 봤을 때 정확하게 몇 집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어느 정도 좋겠구나 이렇게 이 정도 판단하는데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는 선수들은 내가 지금 한 75% 정도 되겠구나. 네, 한 80%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끝나고 난 이후에 좀 비교해보기 그렇죠.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은 몇 퍼센트고 네. 지금 어떤 인공지능이 몇 퍼센트겠구나라고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네. 자, 흙은 하나 받아 두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손을 빼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선은 이쪽 가만히 끊어왔을 때도 괴롭고요. 30초. 하나, 둘, 백이 팩감이 확실한 게 있어. 네. 끊어갑니까? 정말요? 위험한 작전이긴 한데 네. 심재익 선수가 그냥 계속 인내해서는 흐름을 잡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걸어가야 할 때라고 보고 끊어갔는데요. 문제는 네. 여길 끊어가고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아니라 30초. 이쪽으로 하나, 두어서 넘자고 둘, 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패는 네. 백이 부담도 다섯, 적고 여섯, 이렇게 넘는 형태가 일곱, 나오면 그 자체로 흙이 못 살아 있어요. 네. 근데 바로 안 가는군요. 약간 몸을 사리는 거죠. 몸을 사리는 느낌도 있고 지금은 이 형태가 나왔을 때도 100%의 자신감이 없다고 본 거고요. 자, 심재익 선수가 계속 뭔가 강하게 두어 갑니다. 여기서 힘을 내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 2년 전 바둑 리그의 기풍으로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평상시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2년 전 얘기니까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점은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나가면 백의 입장에서는 있겠다는 다섯, 뜻이고요. 여섯, 여기를 있고 민현수가 선수더라도 여기 흙이 나와 끊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수 치고 2점을 제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었을 때 흑이 둘 수 있는 수가 30초. 마땅히 이렇게 두고 끊는 것은 흑 2점이 잡히니까 이거는 뭐 흑이 별로 흑이 잘 됐다고 볼 수 없고요. 네. 계속해서 백을 몰아쳐 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쉬워서 계속 백을 가둬둘 수는 있는데 백은 언제든지 있을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고 이으면 바로 흑이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30초. 이 그림도 꽤 위험해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반대로 밀어서 물어보고요. 그래도 지금 AI들은 흙에 끊어가고 붙인 수순들에 있어서 좀 칭찬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흑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여기를 하나, 백이 둘, 뭐 한 수만 더 투자가 된 다음에 바로 끊어가더라도 안 들어갑니까? 여기가 사실 흑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바로 사활이 걸리니까. 그리고 이 패를 하기에는 워낙 꽃놀이패에다가 바로 흑이 다 잡히는 패라서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백도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긴가요? 저였으면 맨 처음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아끼네요. 최찬원 선수는 이 수순을 계속 밟지 않고 있고요. 30초 하나, 굳이 시한폭탄을 터뜨리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전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받으면 만약에 여기를 나와서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 수만 있다면 굳이 이쪽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는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두고 씌우겠다는 뜻이고 네. 나와 끊는 거는 백도 자충이 걸려 있어서 단수 자충이 걸려 있어서 이거는 백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또는 이쪽으로 밀어도. 지금 중앙이 두터워지면 이쪽에 만약에 흙이 있는 곳에 돌이 오면 여기도 하변 백돌도 흙이 여기 있는 순간 미생이 되거든요. 네. 바로 미생이죠. 지금 이 자리는 아주 좋네요. 이렇게 두고 바로 씌워가는 것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상변을 받지 않으면서 두어가는 건데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상변을 받을 겨를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받으면 나오게 되면 이쪽 흑돌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수들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정해놓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여기가 워낙 좋은 자리예요. 중앙에 두터워지는 것이 하변 쪽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밀고 씌우는 선택은 아주 좋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리고 여기를 두면서 이제는 최철원 선수가 더더욱 이곳 결행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죠. 네, 그쪽으로 가죠. 자연스럽게 지키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상당히 강력했던 시한폭탄을 제거한 셈이 됐고요. 여기를 지키는 순간 거의 백의 후속 수단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흑은 깨끗하게 귀가 정리가 됐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뭔가 먼저 괴롭히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여기를 결정 지어 주어야 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최철원 선수 생각은 늘어놓고 여기를 나가서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5, 6, 7, 8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은 이제 맞고 백이 이렇게까지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우변 쪽은 당장은 흙도 바로 이기는 어려워요. 다만 흙이 중앙이 두터워졌고요. 이러고 나서 이쪽을 두더라도 하나, 둘, 우상기가 해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히려 흙이 이 백도를 공격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변 쪽에선 손해를 보더라도 이수를 받아냈기 때문에, 이 교환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환을 통해서 흙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백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최철원 선수가 선제 공격을 가지 않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이 끊기게 되면 흙도 계속 살려나가는 수싸움을 하기는 어려운 거군요. 볼까요? 이렇게 두면 단수 가진 선수인데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밀어야 되는데요. 네. 뭐 꾹꾹 막아버릴 수도 있지만 당장 여기만 이어도 약점 있고 백이 먼저 두게 되면 사실 이수상전은 또는 나리자나 한 칸 어떻게 두더라도 네. 흙이 이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뭐 완전히 넘어간 흐름이 지금 나오는데 그 정도인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끊는 수를 통해서 끊고 여기 붙이는 수를 통해서 흙이 상당히 잘 풀리고 있다. 그리고 백이 30초. 우상 쪽을 먼저 건드리지 않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다섯, 여섯, 보이는 것처럼 뭐 엘보처럼 저 정도는 분명히 아닐 테고요. 네. 저 정도 극단적인 흐름은 아니겠지만 근데 돌바람하고 밀라제로가 너무했네요. 아니 뭐 한 번에 잡는 수가 있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흙이 지금 우변 쪽만 손해를 봤다 뿐이지 우변 쪽만 당장 움직이는 수가 없다 뿐이지 여기를 받아낸 게 엄청나게 컸어요. 이제 부담이 없이 이도를 괴롭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흙이 30초. 하나,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싸우는 셋,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 마음 놓고 백도를 이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잘 풀린 거는 확실해요. 최철원 선수가 약간 이 심리적으로 여유를 부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안 해도 내가 충분히 좋은 싸움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흙이 여기서부터 잘 풀리고 있고요. 젖혀서 두는 교환을 바로 30초. 하나, 할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뛸 것인지 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공격에 힘을 싣는다면 젖히는 교환까지 그냥 해버리는 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받아주면 남았습니다. 뭐 쉬운다든지 네. 아니면 호구 치더라도 우선은 백을 가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갇히게 되면 백도 못 살아 있는 건데요. 네, 못 살아 있고 어떻게든 삶을 도모할 수는 있어요. 최소한 패는 뭐 만들자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돌이 오면 뭐 이런 곳도 안형을 만들자고 할 수 있어서 잡힐 돌은 아닌데 그래도 흙이 공세를 취하면서 하나, 계속 백을 좀 몰아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그 교환 너무 시원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정말 잡으러 가겠다라는 공격이거든요. 상변을요? 네.
받으면 좀 네.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을 퍼붓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교환은 좀 손해수라서 네. 꺼려집니다. 너무 아깝죠. 뭐 나중에 우변 쪽에서부터 둘 수도 있었고 여차하면 이 석점을 살려나올 수도 있었고 뭐 패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교환은 아까운데 지금 심재익 선수 생각은 이 돌을 몰아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잡아버리겠다. 여기서 그냥 끝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씌어간다든지 아니면 호구 치더라도 벽만 생겨 있으면 백이 나가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승부수입니다. 흑도 30초.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몰아치겠다라는 거예요. 네. 네, 5, 6, 7, 8, 9. 끊어간 것도 젖혀간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젖히는 게 사실 더 확실한 것이 젖힌 다음에 백이 안 받았을 때 후숙수단은 이쪽 단수거든요. 이렇게 단수 치고 내려가는 것이지 이렇게 끊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백이 예를 들면 한 점을 버리고 네, 변심하더라도 위를 젖히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치는 것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네. 그냥 젖히는 것보다는 손해예요. 는다면 늘어서 이 중앙 봉쇄는 아까보다는 어려워졌어요. 흙이 여기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이러고 나서도 붙여서 아마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여기를 이은 이상은 흙이 이 한 점 잡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공격을 하면서 백을 최대한 가두어야 됩니다. 만족하는데요? 글쎄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뭐 기풍 차이라면 기풍 차이겠지만 저는 네. 끄는 수로 여기까지 이었는데 여기까지 이었으면은 뭔가 이쪽 젖히고 공격을 했어야죠. 이렇게 약한 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안정이 돼서 괜찮다라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격할 수 있는 돌을 그냥 호랑이를 동굴로 보내준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네 좋은 작전은 아니에요. 뭐 길게 가려는 작전이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공격을 했어야 됩니다. 위로 젖히고 공격을 해야죠. 중앙을 날일자까지 가고요. 여간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심재익 선수가 길게 갈 수 있으면 길게 간다. 뭔가 상대도 겁나고 나도 겁나는 그림보다는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네. 길게 가는 쪽을 선택하는 기풍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최철환 선수가 날일자 간 그 사이가 아직 좀 남아 있을 것 같기도 네. 한데 사실은 저도 이수도 정수는 여기일 것 같아요. 30초. 정수는 입구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한 돌이 있으면 원래는 5, 그리고 흙이 여기가 두터움이라고 봐야 되니까 9. 이수는 뭐라도 여기 노리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노리기 전에 사실 백이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최철환 선수도 원래는 내가 봐도 꽤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상대가 그냥 칼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쉽게 두니까 내가 나쁜가? 라고 하면서 이런 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냥 지켜두는 것이 정수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이 정도로도 내가 나쁜가 보네 하면서 이제 좀 이런 나래자 같은 수가 나오는 겁니다. 5, 6, 7, 8. 중앙을 먼저 가네요.
자, 이제는 정말 네. 뭐 출발 선상에 다시 선 것 같고요. 여기를 어떻게 받는지를 묻고 있죠. 다음에 뭐 이런 곳 오면은 전체 흑돌이 걸려 있으니까 흑이 여기는 참 두고 싶어요. 선수 안 될까요? 선수죠. 근데 이제 두네요. 여기 바로 끊기지만 않으면 참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나중에 뭐 압박하는 수도 있고 해서 아주 기분 좋은 이 젖힌 수에 이어서 기분 좋은 교환을 했고요. 중앙을 그냥 막아두면 받아줬을까요? 막아두면 당장은 수는 없죠. 연결돼 있습니다. 젖혀도 끊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붙이더라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 형태를 네. 결정 지어두는 게 여기 들여다봐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래? 묻는 거예요. 이렇게 받더라도 이 돌은 안정되지만 나중에 찌르고 들어가는 수가 해그로스는 아주 싫죠. 모양이 많이 무너져요. 네, 뭐 이렇게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찌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아낌없이 하고 네. 그 다음이 사실 어렵습니다. 백에 뭐 흑이 어딘가를 받아주었을 때 백의 다음 수가 여기를 지키는 것은 네. 두텁기는 하지만 느린 느낌이 있고요. 여섯, 좀 넓혀갈까요? 여덟. 글쎄요, 다음 수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두고 싶은 곳은 사실 이쪽이거든요. 손을 아직, 빼고 네. 아예 뭐 여기까지 다가간다거나 해서 넓히고 싶고 손을 뺐을 때 흙이 이제 붙이고 머리를 내밀었을 때 네. 좌상 그리고 이 큰 대마 자칫 잘못하면 하나, 좌변돌까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다음이 어렵습니다. 여기 끊어잡는 선수를 한 다음에 손을 뺄 수만 있으면 우변 정말 가고 싶어요. 흙이 여기 오는 것과 백이 도는 것 한 20집은 차이가 나거든요. 안팎으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가르고 나오게 되면 정말 아플 것 같거든요. 네, 손은 빼고 싶은데 네. 분명히 여기 갈라 나오면 백이 꽤 넓습니다. 좌상도 넓고 이 전체 대마도 그렇고요. 받아주면은 하나, 집으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질까요? 셋, 한번 네. 볼까요? 이수 선수라고 여섯. 보고 네. 일곱, 받았을 때 흙이 여기를 온다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집이 한 37집, 대략 35집 정도. 흙이 한 45집 정도는 나는 것 같거든요. 백이 10집 선수. 차이네요. 네. 30초. 뭐 하나, 둘, 셋, 넷, 백의 우세, 다섯, 초반 우세는 여섯, 지금 뭐 사라졌다고 일곱, 봐도 되겠네요. 여덟, 아홉. 손을 뺐어요. 이게 지켜라라는 거네요. 지키라라는 강요입니다. 여기를 네. 그래프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들쭉날쭉하는 것 같고요. 여기를 바로 나가는 것도 사실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라 심준익 선수는 여기를 지켜라. 지키면 나도 지키고 종반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우변이 빼앗기는 결과인데요? 그렇죠. 30초. 하나, 둘, 심준익 선수 스타일이 이런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좀 서로 간의 극단적인 일곱,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선택 안 합니다. 이건 분명히 좀 아깝거든요. 흑의 네. 입장에서는.
나연 선수와 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나연 선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타협과 변화의 기로에서는 타협 쪽을 선택하고 길게 가는 쪽을 선택을 하네요. 극단적인 또는 좀 위험하거나 모험이 될 수 있는 길은 여간해서는 안 갑니다. 이 선수의 후반 실력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래로 빠져서 받을 수도 있군요. 자, 길게 가는 흐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철한 선수와 심재익 선수의 바둑,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모스코 케미칼과 홈앤쇼핑의 3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최철한 선수가 받아뒀네요. 네. 받아두고 흑도 받은 장면에서 여기를 찌르고 다시 한번 이쪽을 찔러갔습니다. 네. 뭔가 중앙 쪽에 공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받으면 여기 선수, 또 있는 것 선수. 그렇다면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혔을 때는 전체 흙을 안에서 가열수시켜서 굴복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선 형태를 정비해 둡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이 중앙을 당하고 나니까 백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프고요. 여기가 지켜지면서 백이 걱정거리가 없어졌고 네. 문제는 원래 그냥 받았어도 사실 이쪽 지키면 흙이 여기가 아니라 우변을 갈 수가 있었던 자리를 우변 대신 이쪽을 선택한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심재익 선수가 형세가 뭐 나쁘지 않다 30초. 하나, 이렇게 판단했을 둘, 수는 있는데 셋, 확실히 좀 다섯, 이제 여섯, 평화로운 선택을 일곱,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여덟. 뭔가 상대를 더 몰아칠 수 있는 장면 거기서 멈칫하는 게 보여요. 여기 끊어서 이렇게 잡은 것도 그랬죠. 이수도 그랬죠. 뭔가 더 강하게 두어서 상대를 좀 더 곤란에 빠뜨리고 몰아칠 수 있는 장면에서도 그냥 타협을 선택하고 네. 천천히 길게 가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반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 대담한 모습 또는 과감한 모습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는 것이 느릿느릿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정말 한 발 한 발씩 쫓아가면서 균형을 네. 맞추는 데 능하고 초반에 뒤쳐졌지만 또 이런 기민하게 끊어서 붙이는 수라든지 포인트는 잘 잡으면서 잘 균형을 맞추거든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장점이고 장점도 보이고 30초. 또 하나, 약간 과감한 셋, 것이 좀 더 가미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길 뺏긴 게 아파요. 가장 바짝 가네요. 다음에 밀고 이렇게 치중 가서 괴롭히는 것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가 아픕니다. 입구자 대신에는 이쪽을 무조건 올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안팎으로 20집에 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여기 두어서 100집이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여기가 워낙 아파요. 하나, 사활이 뭐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을 흙이 버틸 수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30초. 하나, 그냥 막아야 된다면 워낙 많이 당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교환도 조금 아깝습니다. 아, 이 자리가 아까운가요? 백이 어떻게 받는지를 보긴 봐야 되겠네요. 네. 뭐 막아서 받을지 늘어서 받을지. 뭐 선수가 됐다고 하면 아깝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를 이제 흙이 차단을 했을 때 백을 차단하는 수를 이제 노리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 네. 넷, 다섯, 여섯. 아, 확실한 연결이 아니었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결이 된 건가요? 아직 백의 연결이 확실하진 않네요. 이렇게 두고 나서도 나중에 노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릴 수는 있네요. 문제는 흙이 이렇게까지 버틸 수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흙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정말 흙이 벌린 것과 백이 벌린 것과는 차이가 크죠. 여기 100집이 늘어난 것만 해도 10집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흙은 다시 여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뭐 잡히지는 않겠지만 따끔따끔한 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두어도 넘어갈 수가 있고, 있거나 이쪽을 막아도 넘어갈 수가 있고. 30초. 하나, 둘, 지금 넷. 여기를 손을 뺄 수 있다면 좌변 쪽을 좀 압박을 하고 싶고요. 우선은 압박을 하고, 백이 이 한 점을 따냈을 때 흙이 늘어서 받지 않았습니까? 집으로는 손해예요, 이 수가. 나중에 백이 빅을 내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손해를 보는 수를 선택한 것은 압박을 했을 때 나중에 파워하는 수를 남겨둔 거고요. 늘어둔 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선수를 잡을 수 있으면 여기 참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둔 다음에 이런 곳을 간다든지 해서 나중에 건너붙이는 수도 노리고 압박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받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를 백은 정말 15집 이상 끝내기를 했는데 후수를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제 눈에는 우선 여기 두고 하나, 둘, 뭔가 압박을 하는 것밖에 안 들어옵니다. 다섯, 여섯, 이거 받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아홉. 받아둡니다. 너무 아픈 곳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최소 15집. 네. 여기는 뭐 끝내기는 끝내기지만 거의 제자리 걸음. 우변을 백이 선수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면은 끊어서 정리됐고요. 백이 정말 잘 풀렸습니다. 이수가 화근이었고 네. 심재익 선수가 그 전부터 좀 득점을 올렸다고 보고 그냥 철수하고 여기도 철수를 했는데 철수한 다음에 선수를 잡았으면 우변을 갔어야 되는데 철수한 다음에 그냥 영양가 없는 곳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계속 공격을 하거나
철수를 한 바에는 큰 자리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철수를 하고 나서 넷, 다섯, 수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곱, 여덟, 이제는 바둑이 정리가 거의 다 됐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이가 얼마나 나게 됐을까요? 사실 지금도 집으로 이제 뭐 많이 차이 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저도 지금 집을 세보고는 생각보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난 바둑은 아니고 그런가요? 아직도 뭐 끝내기 백이 약간 편한 느낌에서 끝내기로 가는 승부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사실 이수로 우변 갔더라면 흑이 집으로 앞서고 네. 뭔가 괜찮은 형세에서 끝내기로 갈 수 있었는데 여기를 선수로 당한 것은 정말 아팠고요. 우선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흑은 여기서부터 좀 최대한 백을 압박해서 둘, 중앙에서 셋, 집으로 득을 넷, 보면서 다섯,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자리가 두 번 남았습니다. 둔다고 살아있진 않은 형태 같아요. 네, 두어도 빗나가면 못 살아 있으니까 여기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최철원 선수가 치받은 수로 그냥 사는 것이 나았을지도 몰라요. 안에서 연결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뭔가 걸리게 되면 사실 백도 골치가 30초. 아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뜁니까? 삼십 초. 하나, 둘, 좌변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뭐 네. 날일자 또는 다섯, 좀 얇아 보이지만 한 칸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쫓아가는 게 흑이 뭔가 백 쪽에 약점을 노릴 수 있으면 노려야 되고요. 백은 반대로 피해를 입지 않고 연결을 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선수고 백이 붙여서 이렇게 끊는 수가 생겼기 때문에 흑이 더 이상 공격을 해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흑 중앙도 마지막. 안영을 하나, 신경 써야 될 둘, 것 같거든요. 셋, 네, 사실은 그렇죠. 다섯, 아예 신경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백이 하나 이어놓는 것만으로 나중에 이런 식이 되면 바깥에서부터 조여 들어와도 못 살아 있어요. 네. 완성의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도 들여다보고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이수 가능합니다. 당장 가도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당장 가면 어떻게 하죠, 근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아줍니까? 네. 사실 조금 전에 당장 갔어도 흑이 곤란한 거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두면 이 한 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를 끊을 필요 없이 단수 치고 여기만 끊어도 되거든요. 흙이 물러나면 이 한 점만 따내도 백은 대성공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를 일곱, 백이 여덟, 아, 노림이 있나요? 저심직 선수 무서운 노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체 대마가 걸려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두면은 그냥 우지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겼네요. 물론 당장은 이렇게 두고 찝어서 이 석점을 백이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또 문제가 이쪽이 끊기거든요. 이제는. 둘, 네. 셋, 자, 조용히 잠자고 있던 다섯, 여섯, 심직 선수가 마술을 여덟,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제 와서 이런 것 두는 것도 사실 흙이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이쪽보다는 중앙이 더 크니까. 네. 이런 거 먼저 빨리 다 해놨어야 되네요. 백이 아끼다가 이거. 그랬을까요? 여기만 돼 있었어도 백이 지금 이렇게 둘 때 붙이고 나와둔 다음에 끊어서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 안 해둔 게 차이가 있어요. 셋, 잊고 나서 두면은 이제는 바꿔치기로 갑니다. 이거는 중앙 흙 잡은 게 훨씬 크죠. 아홉, 심지어 선수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최철환 선수는 설마 하고 네. 이교환을 안 해둔 게 지금 뭔가 화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끊어갔고요. 네. 백도 지금 급해졌네요. 이 바꿔치기는 대손해예요. 백도 10집 뭐 이상 벌었지만 흙이 15집 이상 벌었고 흙 사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됐고 선수도 흙이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단수가 선수고 이쪽으로 이제 단수 치고 나와도 이건 전체가 끊깁니다. 이거는 백이 안 돼요. 다섯, 잡히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이거는 흙이 득점 많이 했어요. 심재익 선수의 노림이 통했습니다. 최철원 선수가 가장 나쁜 타이밍에 둔 거예요. 언제든지 흙이 백을 압박했을 때 언제든지 선수였는데 아끼다가 최악의 타이밍에 이걸 놓습니다. 이거는 흙이 못해도 5집 이상은 득봤을 것 같아요. 최소한 5집. 뭐 이렇게 단수 쳐서 깔끔하게 잡아두더라도 이 잡는 게 12집 정도? 뭐 그리고 두터움과는 크게 관계도 없는데 네. 흙이 잡는 수는 또는 늘어서 잡나요? 아니 이렇게 잡네요. 자체 15집에 흙대마가 원래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것까지 해소가 됐으니까 지금은 흙이 꽤 득봤습니다. 백도 당장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곳 끝내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두어서 흙이 선수로 끝내기를 하는 그림이라면 지금은 확실히 실점을 했고요. 목진석 위원이 얘기해 주신 그 기분 그대로네요. 침착하게 참다가 아까 그 우상 중앙 끊어간 수도 그랬고 지금 붙여간 수도 그랬고요. 네.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종반 승부로 보입니다. 백이
끝내기를 마지막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우선 중앙에서는 흑이 득점을 올렸고요. 네, 다섯, 일단 여섯, 백도 일곱, 그 들여다본 여덟, 자리 끊고 봐야 되는 건가? 아, 먼저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백이 끝내기를 선수로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상기의 경우도 이런 곳 이제 흑이 역으로 두기 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뭐 젖혀서 굴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빨리 네. 처리하고 우하기 처리하고 마지막에 이곳을 마지막 큰 끝내기를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최철환 선수의 승부수입니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승부를 걸어갔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패가 패가 있긴 있긴 있네요. 있었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여기 팩감을 쓰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있었어요. 마지막 지금 개가로 가서는 재미가 없다고 본 거고요. 네. 또 흑이 팩감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최철환 선수도 승부 감각 날카롭네요. 뭔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끝내기 승부로 가는 것은 지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패로 가서 여기 팩감, 확실한 팩감이 있다면 당장 흑이 지금 눈에 보이는 팩감이 거의 없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팩감이 안 보이죠? 여기 하나 우상에 걸려 있다 보니까. 네, 여기 네. 하나 있을까요? 뭐 이게 지금 팩감인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받아주더라도 이 수도 사실 팩감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따낸다고 전체를 잡는 게 아닌데 네. 백이 따내는 것이 좌변 상황에 대한 선수입니다. 흑이 살 때 마지막 다시 다음에? 돌아간다면 네. 둘, 대득 받죠. 셋, 넷, 최철환 선수가 일곱, 여덟. 자체 팩감은 좀 나오는 건가요? 지금 네 하나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나오는 거면 백도 좌상 말고 또 찾아봐야겠어요.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는 확실한 팩감이고요. 마지막 하나. 근데 문제는 이거네요. 흑이 입장에서 자체 팩감이 하나는 더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두고 백이 이어서 패를 하거든요. 여기 이을 수는 없고 2패가 되는데 이거는 백이 패를 졌을 때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네. 뭐 좌하기 팩감, 뭐 중앙 팩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마지막 네, 하나, 넓어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흑도 이 다음 자체 팩감 쓰기가 쉽지는 않네요. 네, 패를 해소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패를 해소해서 여기까지 잡는 수를 보지만 네. 한 번 물러서고 2패가 되는 순간 이거는 흑이 패를 이겼을 때도 거의 얻는 것이 없죠. 그럼 다시 하변에 끼우는 게 팩감이 되는지. 여기요. 네, 이거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저도 지금 봤네요. 이 팩감이 아니네요. 여기 들여다봐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것도 흐르면 팩감이 없네요. 연결이죠. 여기도 마지막 팩감이 안 되면 둘, 셋, 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갑니까? 네, 이거는 이게 절대 선수란 말이에요. 여기를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두는 순간 잡혔어요. 좌변이 다 잡힙니다. 지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백이 살아가면 흑이 얻은 것은 10집 미만인데 비해서 백은 여기만 해도 지금 15집 이상입니다. 안팎으로. 다시 패를 걸어가는 게 있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아둘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백이 다시 연결하게 되는 그림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 4국이 종국됐다고 하는데요. 결과 확인해 볼까요? 한승주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만남이었고요. 네, 이 대국도 상당히 재미있는 대국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바둑판에 전투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96년생 삼지명전. 한승주 선수의 네. 승리군요. 정말 이게 큰 판입니다. 심재익 선수가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네. 이 바둑이 결정판이 되겠네요. 자, 홈앤 쇼핑 삼지면 한승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3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홈앤 쇼핑이 가져갑니다. 스코어 3대 1이고요. 마지막 대국 수순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런 선수, 심재익 선수. 예상치 못한 부분에 걸어가면서 바둑이 정리가 됐는데 일단 그 우상의 패가 남아 있었대서 네. 되게 좀 잘 풀린 그림이 된 거죠. 중앙에서는 흑이 날카롭게 득점을 올렸지만 백이 두터워지는 바람에 이 패가 상당히 강력해졌고 최철원 선수가 패감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를 받을 수가 없었고 셋, 지금은 다섯, 바꿔치기 비슷한 느낌으로 정리는 됐지만 흑이 얻어낸 것은 정말 여기 한 6, 7집? 10집 미만. 백은 100집 늘어난 것만 10집, 13집에 흑집 생길 곳까지 거의 한 20집 가까운 내기를 했기 때문에 네. 백이 많이 득봤습니다. 중앙에서 흑이 벌었던 것 오히려 백이 더 이상 벌었고요. 근데 우상의 패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 그리고 단수 치는 것도 흑이 선수가 되면 네. 패가 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흑이 교환을 할 수는 있었는데 네. 좀 아까운 교환이라서 계속 아끼고 있었던 거죠. 설마 패를 걸어오겠어?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흑집이 한 55 정도 나는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그 정도는 여섯, 납니다. 네, 일곱, 지금은 딱 여덟. 반면승부에서 뭐 어려운 곳이 없네요.
중앙을 급습하며 잘 만들어냈는데 그때는 좀 왔다 이런 약간 생각도 설렜을까요? 네, 마지막 들었을 거예요. 하나, 둘, 네, 조철원 선수도 보고 있던 자리가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도 물러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받는 게 가능하면 좋거든요.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쪽 있는 수가 선수로 들으면 여기를 붙여서 바로 수가 납니다. 바로 마지막 여기가 패가 하나, 돼요. 둘, 아, 지금은 붙이면 여기를 늘어놓고 입구자 하는 수가 있어서 지금 살아있거든요. 양쪽이 맞보기예요. 절묘하게 살아있습니다. 단수 치면 뒤로 네. 메워서. 근데 지금 방금 이 수로 이렇게 버텼으면 여기 있는 수가 중앙 쪽으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붙여서 바로 수가 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바둑은 네, 다 둔 것 같기는 다섯, 한데 여섯. 뭐가 더 남은 자리가 없는지 계속 좀 더 찾아보게 되네요. 이제 끝내기 정리만 남았습니다. 네. 딱 반면 승부 같네요. 지금 뭐 어려운 것은 없고요. 그냥 둘. 네, 그쪽 있고 이렇게 두고 좌변 조여 붙이고 마지막 뭐 여기 막아서 여기 뭐 막거나 이쪽을 살릴 수도 있지만 딱 반면 승부 양상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특히 상변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는다고 해서 뭐 잡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크고요, 지금은. 뭐, 백을 그냥 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뛰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네. 마지막 단수 치고 하나, 잡아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도 기민한 끝내기네요. 찌르고
뭐 이렇게 두면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흙이 두었다라면 이쪽을 선수로 할 수 있으면 여기 한 집, 두 집까지 선수로 하는 곳이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큰 금액이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심재익 선수는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고요. 바둑 내용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마지막 하나, 초반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반 또 본인만의 장점을 잘 발휘하면서 꿋꿋하게 따라갔는데 결국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힘을 더 내야 되는 장면에서 멈칫하고 이게 오늘 바둑도 결국은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이 수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죠. 뭐 절대 선수입니다. 이제는 패도 아니고 붙이고 늘면 그냥 잡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약 흑도 그 우상에 찝어주는 교환을 하고 중앙을 갔더라면 네. 그러면 하나, 최소한 미세한 승부였을 것 같아요. 어려운 승부였군요. 네. 다섯. 그 전에 그래도 백이 우변을 갔을 때는 백이 우세한 형세를 만들어 놓고 근데 네. 중앙에 이제 흑이 득점을 올린 거니까 그랬더라면은 결국은 끝내기 승부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근데 딱 득점을 올렸다고 생각한 네. 순간 생각지 못했던 반격을 당하면서 승부가 바로 났거든요. 심재익 선수 아쉬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여기 정말 딱 건너붙여서 아 이거 왔다 싶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하 쪽도 큰 끝내기일 것 같거든요. 저하는 흙이 둔다면 한 점을 잡아놓는 것. 백이 두더라도 한 점을 늘어서 막으면 마지막 빅이 확보되어 있고요. 네. 백이 하나 늘어두는 것 자체가 끝내기입니다. 흙이 역으로 여기를 잡기 전에 일곱 여기를 하나 두면 나중에 백이 여기를 흙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곳을 메우고 막으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잡더라도 한 4집, 5집이 나죠. 네. 흙이 그냥 잡으면 자체로도 6집 나 있습니다. 6집 나 있고 여기도 차이가 좀 나고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항상 하변 쪽 관계가 없다면 늘어두는 것이 낫습니다. 네, 늘어놓고 뭐 손 빼고 두더라도 결국 흙이 하나 끝내기 하기 위해서는 뒤로 돌아가야 되니까 네. 늘어두는 게 다섯 정확한 끝내기고요. 일곱 중에 백이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 흙이 받지 않으면 만연패 형태인 건가요? 그렇죠. 안 받고 백이 두게 되면 결국 이런 형태가 되죠. 나중에 서로 따내고 뭐 결과에 따라서는 백이 그냥 잊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패를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담입니다만 뭐 전혀 승부와는 관계없고 이바둑과도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빅이 나는 형태 많잖아요. 네. 이 한국 룰과 중국 룰의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 나는 게 이 모양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룰은 덤에 7집 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흙이 반집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면 8집을 이겨야 되는데 이 빅이 나오면 반면 7집을 이겨도 흙이 이기게 돼 있어요. 중국 룰에서. 여기가 지금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네, 지금 거기 지키죠. 계산할 때는 이 자리가 흙의 영토로 네, 계산할 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중국 리그에서 한번 실제로도 모르고 있다가 당해서 한번 반집을 진 적이 있고요. 아마 뭐 중국 룰 빅인데 한 집을 네, 쳐주네요. 빅이고 여기를 두는 순간 이 돌이 잡혀버리니까 당연히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나중에 계산할 때 흑돌을 하나를 여기다 메우고 계산을 합니다. 아, 네. 하나 둘셋넷 그리고 빅이 나더라도 이제 여섯. 반상에 있는 돌로 또 집 계산을 하니까 네. 방금과 같은 자리면은 흙이 집이 한국 룰보다는 더 많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지금 이거는 그냥 딱 여기만 나중에 계산할 때 여기에만 흑돌을 하나 놓고 계산을 하고요. 이런 빅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옥집이 달려있는 뭐 빅이라든지 좀 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네. 옥집으로 많이 이제 나 있고 뭐 한국 룰과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룰에서는 한 집도 안 나는데 중국 룰에서는 한 4-5집 더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자주 등장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확실히 좀 집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대표적으로 한 집 차이 나는 경우고요.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차이가 좀 나죠. 네, 뭐 반면 승부 패가 정리된 순간에는 반면 승부였으니까요. 심재익 선수가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네, 최철환 선수는 여기 무조건 들여다보아 놨어야 했다라는 거고.
우변을 먼저 갔어야 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변이 워낙 컸고요. 심재익 선수는 좌하기를 받지 않고 도는 걸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좌하기가 아니라 좌상기 입구자 대신에 네. 우변을 갔어야 됩니다. 마지막 대국의 승자는 최철한 선수입니다. 최철한 선수가 승리하면서 포스코케미칼의 승점은 보탰지만 이미 3라운드 4경기 결과는 나왔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경기 홈앤쇼핑이 3대2로 가져갑니다. 네, 홈앤쇼핑이 포스코 케미칼을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일단 오늘의 그 오더 변화에 있어서 좀 적중률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영구 선수가 예상 외로 1시간짜리 대국을 추격을 하면서 결국은 승리를 거뒀고 네. 한태희 선수는 지지난 라운드 1라운드에 이어서 장고 대국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선수의 승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상당 첫 승을 거뒀네요. 사실 네, 상당 첫 그러네요. 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도 팀원들 그리고 모두 다 기뻐하지 않을까 싶고요.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홈앤쇼핑도 1승 1패 1승을 추가했습니다. 자, 오늘의 수훈 선수들이죠. 이영구 선수와 함께 한태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두 선수의 바둑을 저희가 보지를 못해서요. 네. 근데 이제 시작 전에 AI만 봤을 때 조금 일찍 기울었던 바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영구 선수. 네. 저도 좀 초반부터 잘 풀려서요. 조금 오늘 경기는 조금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한태희 선수도 보니까 독하게 두어가던데요. 네, 저도 초반에 좀 제가 수가 잘 보여가지고 좀 제깍제깍 둘 수 있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는 오랜만에 장구 출전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리그에서는 정말 몇 년 만에 장구 출전인데 느낌이 어땠습니까? 낯설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우선 바둑리그가 상당히 오랜만에 올 시즌이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요. 사실 바둑리그 자체 두는 게 조금 약간 낯선데 장고라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별로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영구 선수가 좀 원했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요. 감독님이 1차전을 보신 다음에 제가 조금 속기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네, 장고로 내보내신 것 같아요. 네. 네. 한태희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서 2시간 바둑으로 연속 출전을 했는데 어떤가요? 2시간 바둑이 좀 잘 맞나요? 한태희 선수에게? 네, 저도 2시간짜리 두면서 시간 안배가 좀 잘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무래도 속기로 둘 때는 항상 어디서 어떻게 실수를 할지 스스로도 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좀 장고바둑은 마음 편하게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영구 선수야 워낙 공부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선수로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태희 선수가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또 개인적으로 약간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소에 컨디션 관리를 하고 공부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번에 또 쉬는 기간도 길었거든요. 네. 네. 제가 휴직을 하고 한 8개월 정도 쉬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바둑 인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연구실에 나가서 평소에 프로 기본은 아마 빠짐없이 다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그냥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든 좋은 내용을 들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바둑리그 9년차 기사는 달라요. 네, 이영구 선수도 홈앤쇼핑이 1라운드 출전 이후에 좀 2주간의 휴식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디 좀 놀러 갔다 오느냐고 좀 바빴고요. 좀 바람 쐬고 조금 제가 신혼여행을 못 갔어가지고요. 이번에 그냥 우연히 또 휴번이고 좀 시간이 많이 비어서 조금
와이프랑 조금 뭐 방콕에도 갔다가 발리에도 갔다가 이러고 아. 농심배도 따라갔다가 네. 네, 아주 바쁘게 지내고 왔습니다. 해외로 돌다 네, 오셨네요. 아주 글로벌 스타 네, 이영구 선수였고요. 네. 자,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는 셀트리온을 만나게 됩니다. 셀트리온 하면은 또 이름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좀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좀 들어볼까요? 이영구 선수 먼저. 우선 셀트리온은 너무 강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조금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처럼만 저희 팀이 잘 맞는다면은 셀트리온도 문제 없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 다음 라운드도 2시간일까요? 아, 2시간 바둑일까요? 그냥 어떤 바둑을 두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승패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생각만 하고 실천에 잘 옮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진짜로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승패보다는 그냥 누구와 두든 한태희 이 친구 참 까다로운 친구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바둑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참 멋진 인상 바둑 깊은,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였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라운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태희 선수의 그 인터뷰가 계속 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상당히 좀 성숙한 마인드 그리고 앞으로를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한태희 선수의 정신 자세네요. 네. 자, 오늘로 3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순위와 함께 다음 라운드는 어떤 팀들의 대결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홈앤쇼핑이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 5위까지 진입을 하게 됐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순위가 2계단 하락했습니다. 1승 2패가 됐고요. 이제 뭐 시즌 초반을 벗어나서 조금씩 이제 중반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는데요. 한 판 한 판이 정말 상위권으로 가느냐 또는 하위권으로 쳐지느냐 중요한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4라운드 대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2승팀과 1승팀들의 만남이 많네요. 네, 그리고 역시 셀트리온과 오늘 승리를 거둔 홈앤쇼핑의 대결도 기대가 되고요. 뭐 킥스와 소연의 합천 모든 라운드가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네, 앞으로 펼쳐진 4라운드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주 목금토일 저녁 6시 30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KB리그 목진석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